이제 막 돌진한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경을 하러 간 날이었어요. 모처럼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맛있는 순대국밥을 점심으로 먹었죠. 유모차에 탄 딸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밝은 웃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어머니는 한사코 괜찮다는 제 입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떡을 넣어주셨어요. 평범한 날이지만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재혼하기 전인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모처럼 시장 구경 나오니 참 좋다. 집 근처 마트야 크고 깨끗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없어 아쉬워. 물건만 살라치면 마트가 좋지만 사람 사는 정 느끼며 구경하기엔 시장이 딱이죠. 앞으로 자주 와요, 어머니. 그래. 우리 오늘처럼 지원이만 쏙 빼놓고 우리 둘만 나오자. 지원이 그거 달고 나오면 제 아빠 닮아서 잔소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야. 채원이 아빠가 이런 데서 돈 쓰는 낭만을 모르긴 하죠. 그래도 채원이한테 쓰는 돈은 안 아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허튼 데 돈 쓰는 거 싫어하고 그래도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려 하다가 너랑 결혼해 늦은 나이에 애까지 봤으니 얼마나 예쁘겠냐. 돈도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써야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안 아껴 다행이지. 고맙다 지수야. 네가 우리 지원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난 여직 며느리도 없고 우리 이쁜 채원이도 없을 거 아니야. 다 네 덕분이다. 제 덕은요.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상상도 못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저 요즘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벼랑간 옛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착 가라앉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실패한 첫 번째 결혼과 당시 있었던 일들은 과거에 두고 온 지옥 같은 것이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 지옥이 다시 저를 뒤따라올까 조마조마해서 불면증에 시달렸죠. 꾸준한 사랑과 믿음을 주며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이셨어요. 이 안정감을 느낀 뒤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듯 크고 많은 행복을 바라는 건 아니니 죽을 때까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혼잣말 하곤 합니다. 나는 너 마음 편하단 그 소리가 참 좋더라. 너 처음 이혼하고 나오던 날 난 너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어. 이러다 쟤 죽겠구나. 우리 민숙이 따라 어쩌면 좋냐 싶어 내가 다 조마조마했지. 그러니 네 엄마는 오죽했겠어. 엄마도 요즘 마음 편하다고 하죠. 그럼 네 엄마도 네 아빠 가고 나서 너까지 그렇게 되고 맨날 죽을 상이었는데 두 모녀가 아주 내 애간장을 다 태웠지. 어이구, 응? 지금 그렇게 웃으니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제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종종 만났었고 제 집안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죠. 꿈도 꾸지 않았던 재혼도 그런 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쉽게 열 수 있었던 거죠. 어머, 지수야. 이 집 족발 진짜 맛있어. 족발 좀 사갈까? 네 아버지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요. 대짜 사서 아버님이랑 채원아빠 퇴근하면 저녁에 다 같이 먹어요. 아,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족발 가게 앞에서 가방에 든 지갑을 꺼내던 참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유모차에 있던 딸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됐어. 애 나봐. 아니요, 어머니. 여기 현금만 될 거예요. 어머님 아까 현금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저 대신 계산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께 지갑을 맡기고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뭐에 놀란 건지 안아서 다독이니 금방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족발집에서 계산을 마친 어머니께서 제 지갑을 뚫어져라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어머니? 얘 잠깐만. 얘 누구니? 아들이요. 그 집에 두고 온. 어? 아니지. 진짜 얘가 그때 놓고 왔다던 이 아들이란 말이야? 네. 왜요? 아니, 이게 무슨... 5년 전 이혼할 때 저는 그 집에 내 첫 아이인 아들을 놓고 나왔어요. 저와 달리 장손이란 이유로 끔찍이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나갈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때 제 정신 상태나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새 삶을 살고도 지금의 남편과 딸 사진 대신 아들 사진을 넣고 다니는 이유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보고 기함하시며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지옥 같았던 기억이 다시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 결혼을 하기 전 저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식당 일로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수도권 근처 도시에 본가로 내려가곤 했었어요. 아유, 뭐하러 와.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주말에는 좀 쉬라니까.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쉬는 거지.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기만 해. 어이구, 응? 넌 연애도 안 하냐? 다른 집 딸들은 연애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데. 참, 내가 와서 좋으면서. 좋기는. 응? 갑니다. 됐어, 아빠. 내가 갈게. 이거 치우고 있어.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은 맛집으로 멀리서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아주 작은 식당이었는데 그 맛을 기억해 주시고 찾는 분들이 늘면서 부모님께서 확장해 다시 시작한 식당이었어요. 할머니 장맛에 엄마 손맛까지 더해져 빠르게 입소문을 탄 덕에 매일 손님이 끊이질 않는 식당이 되었죠. 그날도 부모님이 일을 거들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하시던 손님이 불쑥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서재수 씨? 예? 어머, 부장님. 정말 서재수 씨네. 난 닮은 사람인가 했어요? 여기선 뭐해요? 아, 여기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면 종종 내려와서 돕고 있어요. 아, 나는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네. 네? 농담입니다. 여기가 서재수 씨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라니 반갑네요. 저도 몇 년 전 아는 분 소개로 오게 돼서 종종 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부장님이 여기 단골이신 줄은 몰랐어요. 양은 괜찮으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양은 충분해요. 고마워요. 그럼 식사 편하게 하세요. 그분은 회사 부장님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장을 달아 직원들 사이에서 낙하산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라고 무작정 까내리기엔 외국 유학파로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회사에서는 몇 번 인사하는 게 고작이라 저를 알아본 것도 좀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는 종종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될 일에 굳이 저를 부르고 자주 대화하는 일도 생기고요. 회사에 저랑 부장님 사이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 때쯤 부장님께서 만나보자셨고 그렇게 사귀어서 결혼까지 이룬 거예요. 사귈 때까지만 해도 부장님과의 결혼이 그렇게 높은 장벽이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파, 어린 나이에 높은 직급을 가진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스펙이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능력받는 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아버님을 만난 자리에서 느낀 당혹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놀랐나 보네요. 회사에서는 내 얼굴을 모르는 이가 없으니. 앉아요, 서지수 양. 이게 어떻게든... 알고 보니 부장님은 회장님의 알려지지 않은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해명을 바라며 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태연한 얼굴로 저를 자리에 이끌며 그러더라고요. 미리 말하면 겁먹을까봐 말 못했어요. 회사에 소문나는 것도 싫고. 그럼 정말 부장님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나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니. 솔직히 말해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혼처 자리 다 마다하고 회사 직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는 좀 했거든. 좋은 반대를 했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냈지. 어디 감히 회사 직원을 건드리려 하냐고. 다른 게 아니라 괜히 이상한 소문 나게 되면 너한테도 그렇고 서지수 양한테도 그렇고 좋을 게 없어서 그렇지. 이상한 소문이야. 생초짜 신입이 처음부터 부장 자리에 앉아있을 때부터 났죠. 그러니까 그 소문에 또 소문을 더할 필요는 없잖냐. 근데 이 녀석이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거든. 한번 만나봐 달라는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지. 사실 아버님은 비교적 쉽게 저를 허락해 주신 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 차이로 결혼을 망설이는 제게 더 큰 벽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늦둥이 둘째 아들의 상대자로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었죠.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진상 중 하나였어요. 거칠게 사람을 부른 뒤 젓가락으로 그릇을 밀거나 반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음식에 트집을 잡았죠. 이봐요. 이봐요. 무슨 일이세요? 사람 목구멍 태워 죽일 일 있어? 너무 뜨겁잖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기본적으로 뚝배기를 사용하는지라 서빙 후 처음엔 많이 뜨거우실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됐고 가서 시켜와. 네? 후루룩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시켜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뚝배기로 나온 찌개에 불만이 있으셨고 결국 얼음 받아 뚝배기에 넣고 좀 식혀서 가져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혀서 가져다 드렸더니 이번엔 냉장고 육수 퍼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걸 음식이라고 내온 거야? 후루룩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내달라고 하셔서 적당히 식혀드린 건데 온도가 안 맞으세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여긴? 죄송합니다. 다시 해다 드릴게요. 그렇게 온도를 핑계로 2번, 3번 일 시키더니 결국 뚝배기는 손도 안 대고 나가셨더라고요. 남은 음식은 죄다 섞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갈 때도 한마디 하셨죠. 이런 데가 무슨 맛집이라고. 아주 사기꾼들이 따로 없어. 주변 손님들까지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그 무례한 손님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라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저 성에 안 차는 며느리로만 보면서 기분 나쁜 티만 엄청나게 내셨죠. 너 우리 현준이 어디서 대학 나온지는 알지? 네, 서울...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애가 거기까지 공부했니? 예, 미국에서 대학 나온 애다. 어디 있는 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가르치네라고. 네. 근데 너 출신 대학 보니 참 양심이 없는 애구나 싶더라.
엄마, 사람 불러다 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공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어쨌든 같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같은 회사는 무슨? 부장이랑 일개직원이랑 같아? 제가 사랑하고 저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됐지. 출신 학교 같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지금 학교만 가지고 그러겠니? 너? 너희 집 총구석에서 식당 한다며. 내가 알아보니 나도 가본 곳이더라. 아주 형편없는 음식으로 장사는 양심 없는 식당이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 그 집 단골이에요. 지수 알기 전부터 자주 찾던 좋아하는 식당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너 얼마나 좋은 것만 먹이고 키웠는데 그런 음식을. 정말. 첫 만남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어머니의 말씀은 아버님이 등장하시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제가 그런 개념 없는 시어머니가 있음에도 결혼하게 된 것은 제게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준 남편과 존경할 수 있는 시아버님 덕분이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시아버님 눈치를 많이 보시던 분이라 싫은 티는 내도 아버님 앞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체 어떻게 견뎠을까 싶게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어요. 결혼하고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는데 회사 사람들 이목이 좀 그렇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 어머님께서는 남편 잘 만나 일 안 하고 호강하며 산다며 비아냥대셨죠. 밖에서 일 안 하게 됐다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일에는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두 번째 아주머니로 고용하기라도 한 듯 부려먹으려 하셨어요. 너 내일 일찍 일어나 아줌마랑 같이 아침 준비해라.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뭐 대단히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시부모 봉양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 일이니 거들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면서 아주머니께 저를 맡기셨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으로 삼시세끼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틈틈이 집안일도 전부 해야 했고요. 거기다 주말에 쉬는 아주머니를 대신해 주말에는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하는 일정으로 외출하는 날 말고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기 현준 씨, 우리 언제 분가해? 분가? 글쎄. 내가 늦둥이로 자라 두 분 다 나는 좀 같이 살았으면 하셔서. 분가하고 싶어? 솔직히 좀 힘들어서. 집안이라는 거야 할 수 있다지만 나도 좀 쉬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쉬기가 힘들어. 엄마가 또 부려먹었구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 잘해둘게. 어? 아니지, 그게 아니라 너무 지친 날에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면 다음날 어김없이 폭언이 쏟아졌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분가할 생각을 하냐는 둥, 남편 뒤에서 살살 꼬리치는 여우 같은 짓 하지 말라는 둥, 못된 말씀 많이 하셨죠. 가진 것 없다 무시하시는데 저희 집 오랫동안 유명한 식당을 운영해온 만큼 그렇게 부족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워낙 준재벌급으로 잘 사는 시댁에 못 미쳐서 그렇지 억대집도 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예단도 빠짐없이 다 해왔었고요. 그런데 자꾸 해온 것이 없다느니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느니 하는 말로 무시했죠. 잘 사는 집안에서 수준에 맞는 결혼했다며 형님은 잘 대접해 주시면서 늦둥이 귀한 둘째 아들이랑 사는 저만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죠. 너는 그게 옷차림이 뭐냐? 네?
너는 거울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휴,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결국 입는 옷에서 시작되는 건데 너는 가만 보면 아주 현준이 얼굴에 먹칠을 할 정정으로 나서는 것 같다. 근데 이거 백화점에서 현준 씨가 사준 건데. 뭐? 아, 아무튼 가서 갈아입고 가라. 현준이 동창 모임 간다면서? 꼴이 그게 뭐야? 남편이 사준 옷 가지고 제 안목이라고 트집 잡아 까내리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하도 옷트집을 잡아 백화점에서 옷을 사오면 함부로 돈을 쓴다 역정을 내셨죠. 아주 살판났구나 살판났어. 지 남편은 밖에서 종일 일하며 고생하는데 마누라라고 하는 건 아주 돈 쓸 궁리만. 아휴. 어머니,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결혼했으면 네 돈이 현준이 돈이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백화점에서 돈 쓰는 것도 제가 결혼 전 벌어둔 돈이거나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신 엄마가 사준 것들이었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뭘 어떻게 해도 어머님 성에 차는 며느리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무리 어머님 비위를 맞춰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노력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죠.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씩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너 여기 내가 닦으라고 했는데 안 했니? 아까 했어요, 어머니. 하긴 뭐래. 여기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어디요?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셔야지. 제가 어디를 놓쳤는지 알고 제대로 하죠. 어디에 먼지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방금 닦아버렸잖아. 취미가 돼버렸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다가도 트집 잡아 하시는 말에 따박따박 대꾸하기 시작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니 필요한 말이니 못할 것도 없다 싶어 거침없어졌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분가도 어려운 상황에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게 어머님의 화를 북돋아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치 아닌 대치 생활을 하던 중 아들이 태어났고 아주버님도 딸밖에 낳지 못한 상황에 제 아들은 그야말로 귀한 금덩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들 낳고 나니 축하한다고 제게 비싼 차도 뽑아주셨어요. 둘째 너는 이제 이 집에 와서 할 일 다 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으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배가 아프셨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 말했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분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귀한 손주 매일같이 보셔야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게 되면서 견딜만 했어요. 다행인 건 귀한 늦둥이가 난 장손이라고 아들은 또 예뻐하셨거든요. 아유, 우리 태연이는 지혜비 닮아서 아주 눈도 코도 입도 못난 구석이 하나도 없네. 엄마, 그렇게 예뻐? 그럼 예쁘지. 너 닮아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 어렸을 때 예뻐서 누가 데려갈까봐 노심초사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어. 근데 태훈이 얘가 그걸 꼭 닮아 나왔으니 안 예쁘겠어? 그래도 눈은 딱 지수 눈인데. 무슨? 너 어렸을 때 눈이랑 똑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어디 밖에서 나왔냐는 소리 들을 거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고 육아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도 많으셨지만요. 그것마저도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면서 생긴 거예요. 엄마랑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걸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그 작은 애가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멀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는 잘 가는데 어머님께는 안겨도 불편한 기색이 있고 어지간해선 안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친척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 어머님은 민망해 하셨어요.
아유, 태훈이 저건 할머니가 지 엄마 미워하는 걸 아나 보네. 할머니는 쳐다도 안 보는 걸 보면. 고모,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애 앞에서. 내가 없는 소리에. 애들은 다 안 됐어. 옳게 태훈 엄마 트집 잡아 미워하는 거 우리 집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어머님이 민망해하시거나 말거나 누군가는 그런 걸 알아준다고 생각하니 좋긴 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잦아지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멀리하는 게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을 때 태훈이한테 무슨 소리를 하면 애가 저러니?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소리를 하다니요? 아, 어렸을 때는 방긋방긋 웃고 잘못 안기던 애가 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께 잘만 안기던 애가 갑자기 왜 어머니 무서워하시는지 제가 더 궁금하네요. 너? 그거 무슨 뜻이냐? 내가 뭐 아무도 없을 때 태훈이한테 해코지라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제가 애 낳고 기세등등해져서 기어오르려고 한다. 시어미를 잡아먹으려 한다. 별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고되고 견디기 힘들긴 했어도 아들 생각하니 그래도 버텨졌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들이 누리기 힘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좋았으니까요. 이 집에 살면 내 아들은 앞으로 부족함 하나 없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살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건데? 말도 마라. 요 몇 달 일이 좀 많았어. 무슨 일? 가게 일이야? 그래서 지금 문도 안 열고 있는 거야? 영업 정지됐어. 영업 정지? 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애들한테 술을 팔았나 봐. 하도 바빠서 그런 거 제대로 확인할 경황도 없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하는 말이 누가 봐도 성인이라 검사할 생각을 못했대. 아무리 그래도 애가 애지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고 해서 경찰서 가봤더니 세상에 누가 봐도 군대는 갔다 왔을 것 같은 애가 앉아있더라. 아니 그게 무슨...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몇 달 전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 뒤로도 국에 날벌레가 둥둥 떠있다느니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이틀 하는 장사도 아니고 우리 집 주방 와본 사람들은 누워서 자도 되겠다고들 하는데 몰라. 아주 그냥 뭐 어디서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건지. 아빠는 말없이 영업정지 사유를 적은 종이를 가져가 문 앞에 붙였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어 보이셨어요. 식당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냐니 제가 걱정할까 봐 못했다더라고요. 할머니 때부터 평생을 그곳에서 장사했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방 관리에 힘쓰시던 분들이시라 음식에 벌레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도 없었고요. 영업정지가 풀린 뒤로도 장사는 전과 같지 않았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폭삭 망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그 일로 충격을 받으신 아빠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요. 장인어른 입원하셨다며? 기력을 너무 못 찾으셔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어. 참,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 아버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도 없는데. 그러게. 엄마 말대로 진짜 누가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나 싶어.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고객들한테 오랜 신뢰를 쌓아 장사하셨잖아. 금방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아빠가 다시 일어나 식당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태어날 즈음 저희 부모님 식당과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식당이 개업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음식으로요. 그것도 이웃 식당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사실이었습니다.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반찬 구성, 여러 가지로 저희 가게를 모방해 만든 가게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다 부모님께서는 그 식당 주인이 저희 집 단골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가게에 생긴 모든 일이 그 식당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상도덕이지.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똑같은 식당을 차리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무슨 법이라도 어겼어요? 아이 거래에서 이 음식은 그쪽만 팔라는 법이라도 있냐고? 나한테 물었잖아요. 집에서 해 먹어보고 싶다. 레시피 좀 알려달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단골이라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준 걸로 그게 사람 뒤통수 쳐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법을 어겼어요? 내가 법을 어겼냐고, 이 아줌마야? 부모님께서는 그 일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법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잃고 마음은 마음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잃었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쓰러져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 일은 두고두고 제 마음에 너무 사무치는 일이 되었죠. 아빠 돌아가시기 전 식당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받기에 세상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살았어요.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괜한 트집을 잡더군요. 몸이 안 좋단 핑계로 장례식장엔 오시지도 않던 분이 멀쩡해 보이셨어요. 이제 너네 집 일 끝났으니 집에 잘 붙어 있어. 그만큼 사돈댁 사정 봐줬으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알아들었을 거다. 마음이 지쳐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애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아픈 가슴을 후벼 파시더라고요. 그러게, 아유, 바깥 사돈은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먹겠다고 붙들고, 아유, 칭하다 칭해. 그러니 속이 곰지 안 굶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틀린 소리 했냐? 그만큼 벌었으면 포기하고 그냥 살면 그만이지. 그 식당이 뭐라고 그렇게 붙들고 살다 저 세상길 재촉하냔 말이야. 아니면 운영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아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는. 그 식당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한 저희 부모님 자부심이에요. 평생 누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똑바로 뜨고 지금 시어미한테 하는 태도가 뭐야? 어머님이 먼저 제 부모님 모욕하셨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우리 아빠 탓이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 어머, 아유, 기가 막혀서 진짜. 사과하세요.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어머, 아유, 너 그러다 사람 잡아먹겠다.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놀라 나오셔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참으라는 듯 저를 다독이며 방으로 데려가시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모욕을 하셨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 남편 오자마자 분가를 요구했어요. 나 이대로는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 나가자, 어? 여보, 제발 나가자. 갑자기 왜 또? 엄마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대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평생 어떻게 살아? 나 그럼 평생 저런 어머님한테 당하고 살아? 평생? 지수야, 알잖아. 아버지 태훈이 때문에 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같이 살면 나중에 태훈이 앞으로 물려주신다고 한 것도 많은데 태훈이 봐서라도 좀 참을 수 없어? 여보. 부부로 5년을 사는 동안 남편도 정 같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을 이해해주기만 바랐죠. 그리고 부모님 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소원해지기도 했고요. 저도 그 일로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사람인 남편에게도 기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부부 모임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다 가게 되면 주변 눈치를 엄청 봤어요. 처음에는 학벌이니 집안이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니 비슷한 수준의 아내를 얻은 친구와 만날 때 저와 함께 가는 걸 꺼리더라고요. 이번 주 동문회 부부 모임이 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 알고 있었어? 그냥 나 혼자 빨리 갔다 오려고 했지. 왜? 부부 모임이면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만 혼자 있으면 이상하잖아. 혼자 오는 애들도 많아. 굳이 내 동문회 당신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부부끼리 가야 하는 곳은 같이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준비할게. 저를 데려가는 걸 꺼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 남편을 따라 나섰고 그럴 때면 늘 마음이 상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동문회에서도 오래 알고 지내던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자꾸 둘이 저 몰래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멋쩍은 듯 은근히 시선을 피하고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변에 널린 문제가 죄다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가 부모님 소송에 돈을 보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죠. 너, 왜 너네 집 일을 우리 현준이 돈을 끌여들여서 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해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됐듯 현준 씨도 우리 집 사위가 된 건데 그만한 도움도 못 받아요? 어머, 너 정말 당당하다. 남편 돈 가져다 쓰면서 아주 양심도 없어. 갚을게요. 갚으면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부 일인데 이런 것까지 어머님 허락받아서 해야 했단 말씀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 충분히 힘들다고요.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니? 어차피 제 소송을 무리하게 한다 했더니 그거 다 네 돈 아니라고 쉽게 쓴 거 아니야? 니네 엄마나 너나 아주 똑같아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현준아. 아유, 현준아. 아유, 내가 제명이에 못 살겠다. 아, 이게 아주, 응? 나를 완전히 물러보고 키워오려고 작정을 하니, 내가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나 도저히 얘랑 못 살겠다. 네 아버지는 태은이 때문에 죽어도 너네 부부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하니, 내가 나가마. 늙은 내가 나가야지. 일이 꼬이려면 별것도 아닌 일로 꼬이는 법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도 매일같이 싸우게 됐고 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결국 제가 못 버텼어요. 부모님 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라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 약도 먹었는데 후에 그게 문제가 되면서 양육권도 뺏기게 된 거였고요. 그게 아니었어도 시아버지 때문에 애를 데리고 나오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정신이라도 멀쩡했으면 어떻게든 애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제가 살기 힘든 거지 아들은 그곳에서 평생 왕자님 대접받고 잘 살 테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혼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안에서만 살던 저를 끄집어내준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3년 만에 재혼해 지금과 같은 안정을 찾은 것이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아들 사진을 보고 분노하며 제게 해주신 말은
그 안정적인 삶이 다시 뒤흔들리는 말이었어요. 나 얘 본 적 있다. 딱 너네 결혼하기 직전 즈음이었을 거야. 저기 주유소 옆 사거리에 있는 식당 있잖아. 거기 갔을 때 나보다 나이 좀 있는 여자들이랑 같이 껴있던 거 봤어. 정말이에요? 우리 태훈이를 보셨어요? 어떻게 지내던가요? 애는 그냥 순하게 앉아 있었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그때 그 옆에 애들 하던 이야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야.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요? 애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식당을 작정하고 망하게 한 적이 있더라고. 사람을 써서 벌레 집어넣고 시청에 위생 문제로 신고하고 그러다 결국 그 집 망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이라고 짓거리길래 민숙이 생각이 나서 열불이 났었거든. 잠깐만요. 어머니, 그때 같이 있던 아이가 정말 이 사진 속 아이가 분명해요? 아유, 당연하지. 봐봐. 예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잊혀?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불행의 원인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아들과 함께 있던 여자라면 시어머니가 분명했고 시어머니가 말한 그 망하게 한 가게라면 우리 부모님 식당을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카피했던 가게로 찾아갔어요. 애석하게도 그 식당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막 들어가서 사장을 찾으려는데 한 무리가 나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사장님. 여기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맛 식당이랑 맛이 비슷해서 좋아요. 혹시 저 앞에 있던 그 식당이랑 친척분 아니세요? 아, 친척은 아니고. 제 아들이 그 집 사장님한테 전수받아 시작한 거예요. 그 집은 건강 때문에 그냥 문 닫았고.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자는 뻔뻔하게도 그런 소리로 손님을 응대하더군요. 열받아 가까이 다가간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모님. 어머,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니? 이모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유, 나는 그냥... 아, 엄마, 이제 들어가. 뭐하러 나와서 그래. 시어머니의 사촌 이모님으로 시댁에 몇 번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제가 사장으로 알고 소송 때도 몇 번이나 본 적 있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이모님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요. 이제야 무슨 상황이었는지 얼추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이 꾸민 짓이었어요? 뭐?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저희 식당에 문제 만든 거, 저희 부모님 요리법 알아내서 새로 식당 차린 것도 다 현준 씨 어머님이 꾸민 일이냐고요. 나는 네가 도통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좀 비켜줄래? 이모님! 왜 이러십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사장님 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때도 뻔뻔하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상관없다고 배짱 부리셨던 거 기억해요. 다 알면서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글쎄 아니라니까요. 나가요, 나가! 저는 그 집에서 억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증이 점점 확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넘어가기엔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빠에게 죄송했고 제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렇게 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일단 먼저 그 식당부터 똑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사람을 사서 그 집 아르바이트생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죠. 문제랄 게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고 맛을 내는 건강식이라고 소문내더니 아주 화학조미료를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어머 얘, 이거 좀 봐라. 국내산 식재료를 쓴다고 해놓고 식재료 원산지가 다 수입산이야. 요즘에도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곳이 있다니? 그분이랑 손잡은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어머, 아유 이것 봐. 이거 봤어? 쥐야. 어? 식당 바닥에 쥐가 뒷문을 저렇게 활짝 열어놓고 사니 쥐가 안 들어오고 배겨. 어머머, 아유 세상에. 아유 웬일이니? 응? 저는 바로 그 영상을 식약처와 시청에 보내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는 사람을 동원해 그 식당의 위생 실태에 입소문도 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식당과 다르게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과 결탁했구나 싶어 공무원과 손잡아 법망도 피해가는 비양심적인 식당이라는 소문도 흘렸죠. 제가 직접 해보니 식당 하나 나락으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식당이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식당이었다면 저에게 그런 기회도 오지 않았겠죠. 그 사이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10년 전 그 자리를 인수해 다시 재오픈을 알린 거예요. 식당을 접고 무료하게 지내시던 엄마도 제가 식당을 다시 해보자는 말에 환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요. 재오픈 이벤트로 화려하게 부활을 알렸고 지역 내에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죠. 짝퉁은 영원히 짝퉁이겠지만 저희 엄마의 진짜 손맛은 진짜거든요. 그렇게 식당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뭐? 어쩐 일이세요? 야, 네 짓이지. 명철이 가게 그 지경으로 만든 거 다 네 짓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얼마 전 원산지 속이고 장사하고 화학조미료 쏟아부어 장사했다던 그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장사를 비양심적으로 한 그 집 잘못이지? 제가 그 식당에 쥐라도 보냈단 말씀인가요? 뭐야? 저는 누구처럼 나오지도 않은 바퀴벌레랑 날벌레들 모아다가 가져가진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은 아니니까요. 뭐?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너 지금 내 얘기하냐? 어?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밖에서 바퀴벌레랑 날벌레 잡아다 식당에 뿌린 적 있으세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그 기세도 좀 누그러들 법한데 그 악독한 눈빛은 여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그 집 사람들 눈치 볼 이유도 없는데.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무사할 줄 아냐? 내가 한 번 망하게 한 너네 집 두 번은 못 망하게 할 것 같아? 아주 의기양양하지? 네가 이긴 것처럼. 웃기지 마라. 나 아직 정정해? 이깟 총구석에 있는 식당 하나 모래성 부수도 부술 수 있다고. 역시 어머님이 그러신 거네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제가 밉다고 제 부모님 가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제가 왜 그렇게 미우셨는데요? 대체 뭐 때문에요? 사람 미워하는데 이유 있다든? 그냥 네가 싫어.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 꿰차고 앉은 게 싫어서 그랬다고. 난 지금 더 너 싫다. 우리 태훈이가 네 속에서 나왔다는 거 그게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너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긴장하세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우리 아빠한테 그러셨던 거 전부 되갚아 줄 거예요.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래, 어디에 한번 해봐라.
니까짓 게 우리 같은 집안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기분이 뭔지 한번 해봐. 미련한 것. 전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며 돌아가셨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예전엔 모르고 당했지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죠. 식당 곳곳에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음식에 허튼 짓 하는 손님이 있으면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였죠.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또 몰랐어요. 전 시어머님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전 시아버지께 보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아버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보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그 영상을 보낸 것은 분명히 아버님은 이 일을 모르고 계실 거란 확신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면 모를까 아버님은 양심적이고 신사적인 분이셨으니까요. 오랜만이다, 아가. 안녕하셨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나한테 보낸 그 영상 무슨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너 불렀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의 따스한 목소리에 저는 울면서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집안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아버님께서는 같은 지역에 식당을 차린 전 시어머니 사촌 일에 그런 내막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무섭게 딱딱해진 얼굴로 어머님을 부르셨고 어머님은 사색이 되어 들어오셨죠. 당신 대우내미 개업한 식당 갔었어? 에? 무슨 말이에요? 난 태우내미가 개업한 줄도 몰랐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건 귀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내민 휴대전화 영상을 보곤 낯빛이 희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 여보, 그게... 당신이 사돈가게에 사람 보내서 망하게 했다는 말이 사실이야?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로요. 나는 그냥... 내가 당신 밖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애들 엄마라고 적당한 선만 지키면 된다고 준 자유였어. 근데 뒤에서 이딴 짓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지수야, 내 면목이 없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너한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상이 필요하다면 아마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들어줄게. 아버님, 사과나 보상이나 받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전 어머님 사과를 원해요. 어머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명예 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겨우 이 사람 사과로 그 일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냐?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셨던 분이세요. 들었지?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 사과라니? 뭐, 내가 지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해야지.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혼해.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살 이유가 없으니. 뭐라고요? 내가 평생 당신 수발 들다 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해야겠어요? 싫어요. 그렇게 못해요. 어디 할 테면 해봐요. 어차피 나한테 이 회사 지분도 있고 그 복잡한 문제 짊어지고 해볼 테면 해보시구랴. 나한테까지 아주 가짜는 수를 쓰는군. 지수한테 사과해. 그리고 회사 지분 전부 민준이, 현준이한테 증여해. 싫다면요? 전함회사 투자권 초래하고 당신 조카 유리 전시회에 내가 손 쓸 거야. 여보. 더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알아서 처신해.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님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게 받아내는 사과에 진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같은 사람은 평생 진심으로 뉘우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간이었죠. 그렇다면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 꿇는 사과 받자고 달라질 것도 없었지만 전 그거라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님은 결국 아버님께서 보고 계신 앞에서 제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뭐해? 입은 뒀다 국 끓여 먹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수야. 사과를 하려거든 뭐가 미안한지 똑바로 말해야지. 아, 여보. 알았어요. 내가 사돈에게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망하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 정말로. 아버님께 말씀드릴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니 어머님 사과에는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괜찮다, 일어나셔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됐다는 의미로 아버님을 잠시 바라보았죠. 아버님도 그만하면 됐다 생각하셨는지 그러시더라고요. 됐어. 이제 나갈 준비해. 어딜 가는데요? 아우리에겐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이 지수 하나야? 뭐라고요? 그건 저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버님은 그 길로 어머님을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아빠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까지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를 시켰죠. 엄마는 어머님 사과에 오열하며 원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요? 무슨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러셨냐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님 사과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달라지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제 좀 아빠 마음이 편해지려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로소 가슴속에 얹혀있던 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훌쩍 자란 아들과 함께요. 아들, 태훈아. 아들은 기억에 없는 저를 어색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최근에 다가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산 세월이 억울할 만큼 아들은 멋지게 자랐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들을 안아주고 한바탕 눈물을 쏟고 있는데 전 남편이 다가와 그랬습니다. 내가 그땐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지 나는 몰랐어. 변명이겠지만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미안해. 됐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 당신한테는 감정 없어. 태훈이 종종 데리고 올게.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나도 좋고. 남편은 됐다는데도 그때 제대로 책정해주지 못했던 위자료라며 돈도 붙여주었어요. 어머님이 한 일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싶다면서요.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지만 잘못을 뉘우쳐야 할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어긋난 쳇바퀴가 이제야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죠. 지난 날을 들추며 원망하는 시간을 이제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마음을 더 단단히 먹으면서 말이에요.